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나랑 자고 가요. 다 줄게. 여기서 용기가 생겨. 자, 이 세 권의 책을 내신 선생님입니다. 담임을 맡은 아이들과 함께 내신 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광양 마로초등학교 2학년 4반 김영숙 선생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김영숙입니다. 네, 특별한 어린이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 교편을 잡으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올해 22년이 됐습니다. 우와, 베테랑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런데 아직 동심을 잃지 않으셨군요. 아, 네.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저 김영숙 선생님의 별명이 씨앗쌤. 요즘에 선생님을 쌤 이렇게 부르니까 씨앗쌤. 무슨 뜻인가요? 아, 네. 제가 교실에서 10년이 넘게 나팔꽃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뭐 다른 꽃씨들도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첫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꽃씨들이 막 다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를 수가 없는데 이 씨앗들만 보고는 이게 어떤 꽃이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꼭 이 씨앗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모양, 크기,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분명히 꽃을 피우는데 또 그 꽃은 언제 피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씨앗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내가 씨앗을 좀 지키고 돌보는 선생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저에게 준 거죠. 제가 스스로 부여하신.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씨앗 선생님이 되고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때부터 씨앗들이 된 거예요. 재밌습니다. 실수로 네. 섞인 씨앗인데 네. 아이들은 이 씨앗이 이제 커서 어떤 꽃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열심히 키우는 게 선생님의 일이다. 네, 맞습니다. 담임을 맡으신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과 지난 3년 동안 2권의 동시집, 1권의 낱말사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이 책을 낼 계획은 아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첫 책인 이 동시집 나랑 자고 가요. 이거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아, 네. 제가 읽고 쓰는 일을 좋아해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예, 한 18년, 19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같이 썼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뭐 한 해 아이들하고는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한 해 아이들하고는 내가 나의 장점을 하루에 하나씩 찾는다든지, 그런 걸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순천에서는 학급 문집을 한 9회 동안 꾸준히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광양에 간 학교가 되게 작은 학교예요. 1학년을 아무도 안 하신다 그래서 네네. 담임을 딱 했는데 11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고 네. 예, 그리고 한글을 조금 아는 아이가 2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라 1학기 내내 그냥 좀 놀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놀다가 이제 2학기 좀 시작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가 자연이 되게 좋은데 열심히 놀다가 2학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까 하다가 한 줄로 시를 써볼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또 아이들 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선생님 나 언니 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동생을 못 낳아준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늙어서요. 이런 아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 말들이 너무 예뻐서 이런 말을 주워 담아가지고 시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한글도 가르쳐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2학기에 한 줄씩 시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아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미 네네. 그 전 학교에서부터 해마다 문집은 엮으셨던 것이 네네. 또 학교를 전근하신 김에 책이 됐네요. 동시집이. 제가 어릴 때 씨앗쌤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방송을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충분히 훌륭하신데요. 네. 자, 말씀하신 첫 번째 동시집 나랑 자고 가요. 이 여는 글을 보니까요. 네. 어린 시절에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8살의 말을 잊을 때가 오겠지요. 하지만 시의 집을 만들었으니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8살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 동시집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어린이들 곁에서 보면서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말과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어른들이 이렇게 먹는 밤을 보면서 밤은 왜 잠바를 2개 입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냥 밥이 맛있다 맛없다. 근데 아이가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밤은 왜 잠바를 2개 입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네. 근데 이런 말들을 담아두지 않으면 이 어린이도 잊어버리잖아요. 네. 평론가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런 것처럼 동심을 다 잊게 되는 순간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담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런 걸 한 줄로 쓰고 모은 게 이제 시집이 됐고 저는 아이들이 쓴 글을 되도록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 외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요. 제가 쳐내지 않아서 사실 더 빛나는 글이 된 것 같아요. 이 시집에는 11명의 아이들이 11편의 글을 쓴 시가 있고요. 네네. 절반은 자기 손글씨와 그림으로 했고요. 네, 절반은 워드를 했어요. 네. 다 하려고 보니 아이들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글씨를 남겨주고 싶었는데요. 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추억이 났어요. 네. 저 8살 초등학교 네. 1학년 때 네. 뽀빠이 아저씨란 라디오 프로에 나가서 네. 제 방송 데뷔가 네. 8살 때였어요. 와. 정말요? 그때 뽀빠이 아저씨 저도 팬이었는데. 네, 이상용 선생님을 만나면 꼭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랑 자고가요에서 동시 한 편을 시아쌤께서 낭독해 주시기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제목인 나랑 자고 가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랑 자고 가요. 박종호. 내 동생 박준호는 좋겠다. 오늘 유치원에 산타 할아버지 오니까 무슨 선물을 받을까 궁금하다.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전화했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와요. 나랑 자고 가요. 이런 시입니다. 야, 동심이 그대로 묻어나네요. 네네. 이 형 종호가 유치원 네. 동생 준호는 좋겠다. 네. 초등학교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마지막 선물 다 배달하고 우리 집에 네. 마지막으로 와서 자고 가요. 그렇죠. 야. 너무 저거 보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가. 네. 이 짧은데도 아이의 네.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네네네. 자, 지난 3월에 나온 낱말 사전책. 여기서 용기가 생겨 얘기도 좀 궁금해요. 아이들이 직접 단어를 고르고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세상에 없던 사전을 만든다. 이 컨셉이 좀 독특한데요. 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을까요? 예, 제가 그 시집을 낸 학교에서 다른 학교 마루초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어요. 네. 2년 전에 아이들이 6월에 학교에 처음 나왔고 계속 원격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 오면 밀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즐거움이 없어서 즐거운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가볍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수수께끼로 해보자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뭐 쉬는 시간, 숙제, 잔소리 뭐 이런 주제로 시를 썼어요. 한 줄씩만 쓴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넌 왜 태어났니?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이야. 즐거움에는 끝이 없지만 너는 언젠가 끝이 있어. 혹시 제목을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어려우시죠?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제가 조금만 읽어서 그런데 이 시가 코로나19거든요. 네, 너 왜 태어났니? 생각도 싫어? 너는 언젠가 끝이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네네. 수수께끼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2학년을 맡아보니 얘들은 수수께끼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로 그냥 다시 재밌게 정의를 내려보자. 사전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예를 들면 슬프다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2,000원하고 13만 원을 가져갔어. 이게 슬프다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잘 크던 장수풍뎅이가 죽었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고른 100가지의 낱말이 낱말 사전으로 아이들 언어로 정의가 된 거예요. 이야. 사실 이 두 책은 그래서 코로나가 준 저는 선물이고 기적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수께끼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네. 낱말을 보면 코로나19. 네. 슬프다. 이해가 됩니다. 네. 실생활의 체험이. 근데 이게 네. 질문을 듣고는 전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자, 바로 이 낱말 사전에서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정의한 어린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였을까요? 네. 어린이는 노는 걸 좋아해. 장난을 좋아해. 키가 점점 커지고 있어. 호기심이 많을 수도 있어. 어른보다 상상을 100배는 더 잘해. 잘하면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돼. 어린이날이 필수야. 장난감을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거야.
어른들의 봄을 이뤄야. 천둥소리가랑 주사를 아주 무서워해. 13살까지는 이거야. 이렇게 정했어요. 네. 저도 몇 개는 해당이 되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해 동안 함께 시를 쓰고 또 그걸 책으로 엮어내면서 아이들의 이 성장과 변화 느끼셨습니까? 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좀 체감이 되시나요? 네. 처음에 시집을 쓴 그 나랑 자고 가요는 제가 한글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지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친구 시를 읽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저절로 늘었어요. 그런 점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책은 학년 말에 제가 다 하고 나서 시가 너에게 뭐였어? 라고 물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썼었어요. 웃음 상자예요.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화남, 슬픔을 걸러내 주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찡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알아가고 타인의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생각하는 힘이고 이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너, 자연, 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힘을 아이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은 이 판매 수익금을 저희는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네. 출판사의 일부, 그리고 인쇄랑 이런 일부는 어린이 각각의 이름으로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회의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저는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싶었는데 어린이 단체에 꼭 어린이를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심다 대표님께서 내년에는 어린이날 이 3가지 책 전부를 가지고 기부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네. 참 제가 요즘에 시를 읽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한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어릴 때 시인이 될래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밥 못 벌어 먹어 이렇게 단치셨거든요. 네. 야,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시를 쓰고 있고 네. 시를 써서 기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를 읽지 않을 뿐이었던 것 아닌가 반성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 매년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고 책으로 엮는 일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작업을 이어나가는 힘, 원동력은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재미하고 즐거움이에요. 아이들도 저도 재밌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이들만 재밌다면 또는 저 혼자 재밌었다면 이게 오래 못할 일인데 아이들도 저도 같이 재밌고 그리고 만약 혼자 쓰고 혼자 읽었다면 또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읽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한 가지 큰 힘이고요. 더 큰 힘은 좀 전에 말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거기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평론가님의 그래서 그 경험의 정수가 감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네. 그게 결국 저의 성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너무 가슴 벅찼는데 결국 또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을 읽은 누군가는 한 줄 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를 쓸 수도 있고 뭐야 이게 시야? 이러면서 나도 쓰겠네 이런 기적을 또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저는 퇴근길에 지하철에 이렇게 보면 그 윈도우에 시들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짠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시들을 읽으면 많은 영감이 떠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쁜 와중에 또 제 책도 읽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2학년 담임을 맡고 계세요. 네. 그럼 지금 맡고 계신 반 아이들과는 또 어떤 글쓰기 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똑같은 놀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올해는 이제 궁금궁 놀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궁금해. 네. 아이들이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답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한지를 다 써보자고 했더니 뭐 슬프면 왜 눈물이 나? 사람은 왜 날개가 없어? 세상의 끝은 어디야? 뭐 할머니는 왜 나를 똥강아지라고 불러? 어른들은 왜 우리를 게임하는 거 이렇게 싫어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쭉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너희들이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대답을 또 한 줄로 쓰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어른들은 왜 우리가 게임하는 걸 싫어해? 이거에 대한 답으로 애들이
야 10분 한다고 해놓고 1시간 하니까 그렇지 이런 답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는 눈이 나빠지니까 또는 어른들이 원래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더 못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답을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놀이를 1년 동안 재밌게 해보려고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 대단한 현문현답들인데 네, 요것도 좀 책으로 또 엮여 나오기를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3권 다 읽고 이제 4번째 책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아 네.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네. 특히나 또 100주년입니다. 자, 20년이 넘게 22년 이 세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인데 자, 이 방송을 듣는 어른들 대부분 청취자 어른들이시고요. 아 네. 혹시 뭐 차량으로 이동하는 차에 어린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모 네. 청취자들에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네. 주시죠. 아, 네. 저희 어른들이 흔히 하는 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리다, 어린애가 뭘 아니, 뭐 무슨 걱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어리다는 말로 아이들을 가두지 말고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사실은 듣다가 대부분 잔소리로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아이들 눈을 맞추면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랬구나라는 말을 연습하시면 돼요. 저도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랬구나.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니야 하고 싶은데 그랬구나. 이 말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표현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좀 틈을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만큼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 틈이나 쉴 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가족들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되더라고요. 네. 자기들 놀 틈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놀 틈을 주신다면 아이들도 더 행복해지고 또 어른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죠. 아이들은 놀아야죠. 노는 게 그럼요. 최우선인데.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씨앗쌤 좀 놀 줄 아는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요. 아, 네. 3253님은요. 씨앗쌤이 뿌린 씨앗이 맑고 밝고 환한 세상에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37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모처럼 쉬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100회 맞은 어린이날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 씨앗쌤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김동호님 씨앗쌤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으로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떤 글쓰기 작업, 책을 내실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해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마지막에 가서 뭔가가 되고 싶다 하면 그 책을 꾸준히 계속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쉼터책방에서 방학마다 책방지기를 잠깐씩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책으로도 한번 쓰고 싶고 엄마와 어른들을 위한 책도 쓰고 싶은데 제 첫 책은 지금 교육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열매하나라는 출판사인데 네네. 서울에서 순천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너무나 운이 좋게 책을 쓰고 있는데 네. 교사로 살면서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제가 성장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있어서 7월쯤에 이게 세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씨앗쌤 김영구 선생님의 책도 기대를 해보고 네. 지금 뭐 몰랐으면 못 읽었을까? 지금 듣고 이 책 한 번씩 안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씩 꼭 이 동시집과 낱말 사전 아주 기대되는데요. 찾아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100주년 어린이날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광양 마로초등학교 김영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